중소기업 취업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됐던 해외 자동차 생산국들의 가동 공장 비율이 80%로 상승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 재개와 백신 개발 등의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자동차 극장 형식의 콘서트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약 2,66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수치가 2009년 5월에 35만 4천 명인데 지난달엔 이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4월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3포인트 하락한 55.6포인트로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전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됐던 해외 자동차 공장이 속속 문을 열기 시작하며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가동 공장 비율이 80%대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요 13개국 자동차 생산국의 브랜드별 공장 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가동 공장 비율은 83.5%로 30%를 밑들었던 지난 4월 중순과 비교해 약 5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의 공장이 주로 가동됐던 지난 4월 중순과 비교해 북미와 유럽, 인도 등에서 순차적으로 브랜드별 공장 가동이 재개되며 전반적인 가동 공장 비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도 BMW와 벤츠 등 일부 브랜드가 공장 가동을 재개해 전체 가동 공장 비율은 5월 말까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과 국가별 봉쇄령 지속 등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정상화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오늘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그룹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부문에서 과당 경쟁을 지향하고 상호 협력 합의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그룹은 앞으로 각국 규제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신규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공동 투자, 해외 네트워크 조성 등도 글로벌 사업에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양 그룹이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고 김정태 하나금융회장도 두 그룹이 세계적 금융기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신규 상장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급락 장세가 줄어들고 또 증시가 회복되며 IPO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월 이후 신규 상장을 앞뒀던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어려운 증시 상황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한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락한 시장이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자 상장을 미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1분기 IPO 규모는 전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급락했던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IPO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드림 CIS가 신규 상장한 것에 이어 지난 3월 IPO를 연기했던 SCM 생명과학 등도 상장 절차를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상장 연기가 우려됐던 IPO 최대어 SK바이오팜도 예정대로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원래 상반기에 가려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해서 지금 활기를 좀 띠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좀 속속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었던 기업 공개 시장이 하반기에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제활동 재개, 또 백신 개발 등의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의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4% 상승하며 1994.6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1.6% 급등한 719.89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407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933억 원, 376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 수급은 정반대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871억 원, 61억 원씩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000억 원 대량 매수하며 시장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한 가운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향후 호실적 전망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9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한 가운데 5G와 엔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전기차 수요 개선 기대감과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졌는데 천보, 에코프로 BM 등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함께 주간 증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로 먼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클럽발 확진자 수가 좀 여전하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5일 기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는 23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8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확진자 중에서는 클럽 방문자보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사람이 더 많아 N차 전파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리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최근 사흘간 20명대를 이어가다가 나흘 만에 다시 1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락다운 완화를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경제활동 재개, 백신 이야기도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잦아들고 있지만 최근 브라질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각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36만 명을 넘어서 러시아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반면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1차 임상 결과는 중화 황체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며 이제는 경제를 다시 열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백신 개발 기대감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은 감염병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시 하방을 제한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백신 관련 소식들이 하방을 좀 지지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북한 얘기입니다. 어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발표가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에 이어 22일 만에 지금 대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 나왔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전날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발표에 대해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주부터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의회를 대신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갈등 심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선언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선언에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과 중국의 기관 및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5월 25일이고 5월의 마지막 주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하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증시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가능성으로 미중 무역 분쟁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정환 DX투자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인덱스 전체에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면서 음식료와 소프트웨어, 코로나 관련 바이오 업종 안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더불어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승민 최대 25%에 달하는 중국 본토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홍콩은 경제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이 위협받게 되고 중국에도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 직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접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세운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롯데지주는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그룹 이사회에서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문화재단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롯데 계열사 5곳의 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한편 신임 이사장에는 기존 롯데문화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던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주말 자동차 극장 형식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한 건데요. 철저한 언택트 방식으로 이뤄져 관람객들은 모처럼 문화생활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행사장 앞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가 이뤄집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기획한 자동차 극장 형식의 현대모터스튜디오 스테이지 X 드라이브인 콘서트입니다. 지난 22일부터 4일간 현대모터스튜디오 인근 킨텍스 제2전시장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사전 응모로 총 900대의 차량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대형 주차장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각자의 자동차에 앉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비대면 방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차량에 비상등을 켜거나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문화적인 생활들이 사실 어려운 현실인데 이렇게 차 안에서 공연을 본다는 자체가 감동이기도 하고
현대차는 이번 행사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 본업에 충실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방식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문화계 종사자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위해 문화예술 종사자에게 공연의 기회를 지원하고 고향 지역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행사 간식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과 최근 소비 심리 회복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객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옥션과 G마켓, G구 공동행사의 고객 가운데 61%가 최소 30만 원 이상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쓸 것이라는 비율도 9%였습니다. 지난해 10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전반적으로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 상품 상위 랭킹에는 고가의 디지털, 가전제품이 다수 포진됐습니다. 상품을 사는 이유로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자재나 부자재 구매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등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은행, 보증기관 등이 전체 1,32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보증수수료 0.5%포인트, 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를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우대를 제공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용 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의 위기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국제 지속 가능 연구 단체인 퓨처스가 52개국 222명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세계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의 감소, 또 식량 위기, 물 부족이 인류 생존에 가장 위험한 세계 5대 위험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5개는 모두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하죠. 이 이야기는 이제 지구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기후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기후변화를 해결할 방법 중에 하나로 탄소세를 내놓았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세금을 물려 그 돈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탄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소세 하면 사실 탄소에다 이제 세금 할 때 그 세잖아요. 네네. 세금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소세는 일단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제인데 그 본질상 부가금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즉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세는 일종의 종량세로서 예.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억제하자.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 어떻게 보면 목적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미 저 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유럽 이외의 나라도 탄소 배출을 억제하도록 여러 조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자동차 제조에서 탄소 사용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유럽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탄소 배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환경을 생각 많이 하니까요. 근데 정작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탄소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노란 조끼 입고 대대적인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이론과 실제 좀 아이러니함? 예, 좀 그런 차이 뭐 그런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작년에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를 벌였던 것은 이제 마크롱 정부가 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류세를 인상하는 데 반대하는 시위였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직접적인 탄소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가 간다. 예. 근데 경유세만 무려 25%를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를 주로 활용하는 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에 반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프랑스 정부가 깎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발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서민 경제에 밀접한 경유에 세금을 많이 물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볼 땐 괜찮았지만 서민들의 지지를 좀 받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뭐 정리하자면 서민들의 생활이 탄소세 물림으로 인해서 어려워진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는 부자 나라 또 이 가난한 나라 또 부자 또 가난한 사람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사람은 사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데도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3월 17일이었는데 영국 리츠대학교 연구팀이 부자들이 기후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인구 10분의 1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있는 다른 10명보다 전체적으로 20배 정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격차는 이제 특히 이동수단에서 가장 컸는데요. 최상위 부자 10분의 1은 최하위 10분의 1의 가난한 사람보다 187배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소득층 사람들은 차를 활용하거나 비행기를 탈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 10분의 1이 인류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저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예. 영국 총 인구의 절반이 넘는 57%는 일생 동안 해외 한 번도 나가지 않아요. 근데 영국인의 15%가 모든 항공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초부유층들은 훨씬 더 멀리 여행한다는 연구가 일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영국인 중에 가장 가난한 5분의 1조차도 인도의 하위 10억 인구보다도 1인당 5배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이 UN 기후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계층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물리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좀 세금 부담이 덜 되는 이런 탄소세 정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단순히 부자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자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만큼 이거는 물리는 거니까요. 네.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탄소세 이야기 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의 한낮에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북한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저녁부터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밤에 대부분 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은 전남과 경남 등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 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은 내일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가 오후에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한낮 기온 서울이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대전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광주와 전주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은 점차 흐려져서 저녁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 뒤 한동안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온도 계속해 오름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에는 서울의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